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특별하고 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도 있는 따뜻하면서도 애틋한 이야기예요. 바로 저희 친정 엄마와 아빠, 그리고 엄마의 신부전증 투병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저는 40살의 평범한 워킹맘인데요. 가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일상에 지치고 육아와 업무의 연속된 피로 속에서 저도 모르게 지쳐갈 때가 있죠. 그런데 저희 아빠는 매일매일 정말 한결같이 저희 엄마의 곁을 지키고 계신답니다. 엄마가 신부전증으로 투병하신 지 벌써 몇 년이 흘렀는데 그 시간 동안 아빠는 엄마의 가장 든든한 보호자이자 간병인으로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주고 계세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아빠의 헌신과 사랑,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신부전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조금은 막연하고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 역시 처음에는 그랬으니까요. 신부전증은 말 그대로 심장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책임지는 심장이 약해져서 온몸으로 피를 제대로 펌프질하지 못하게 되는 질환이에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니 우리 몸 곳곳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쉽게 말해 온몸의 장기와 조직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가장 흔한 것이 바로 극심한 피로감과 호흡곤란이에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심한 경우에는 가만히 있어도 숨쉬기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또 혈액이 제대로 순환되지 못하면서 체액이 쌓여 다리나 발목, 복부 등이 붓는 부종 증상도 나타나고요. 기운이 없어서 일상생활조차 힘들어지는 병입니다. 양치질을 하는 것, 옷을 갈아입는 것, 심지어 식사를 하는 것조차 버거운 일이 될 수 있죠. 특히 저희 엄마처럼 고령이신 분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어요. 노화로 인해 신체 기능이 전반적으로 약해진 상태에서 심장까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합병증 발생 위험도 커지고 삶의 질이 급격히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신부전증은 예측하기 어려운 병세의 악화와 호전이 반복되기 때문에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들, 특히 간병인의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랍니다. 오늘은 괜찮은 것 같다가도 내일 당장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괜찮아졌다가도 언제 다시 나빠질지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야 하니까요. 이런 상황들은 간병인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안겨줍니다. 제가 오늘 아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아빠가 엄마를 간병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사랑과 헌신이 무엇인지를 매일매일 배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빠는 엄마의 병세와 함께 울고 웃으면서도 단 한 번도 엄마의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간병이라는 것이 단순히 병든 사람을 돌보는 행위를 넘어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보듬고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숭고한 행위라는 것을요. 그럼 지금부터 저희 아빠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저희 아빠는 정말 멋진 분이세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남매들에게 세상에 공짜는 없다, 노력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가르치시던 분이셨죠. 늘 강하고 묵묵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런 아빠가 엄마의 병간호를 시작하시면서 정말 많은 변화를 겪으셨어요. 처음에는 서툴기만 하셨죠. 약 봉투를 들고 한참을 쳐다보시거나 엄마가 불편해하시는 것을 보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약을 챙겨드리는 것도, 엄마의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심지어 엄마의 기저귀를 가는 것도 모두 서툴고 힘들어하셨어요. 예전에는 식사 준비는커녕 간단한 요리조차 해본 적 없으신 분이셨거든요. 당연히 간병이라는 고되고 섬세한 일은 아빠에게 너무나 낯선 영역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빠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매일 엄마의 옆에서 하나하나 배워나가셨어요. 모르는 것이 있으면 간호사 선생님께 여쭤보고 신부전증 환자, 간병 관련 서적도 찾아보시면서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셨죠.
처음에는 약 봉투를 보면서도 한참을 헤매시던 분이 이제는 약 종류와 복용 시간, 그리고 각 약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까지 척척 외우고 계세요. 엄마가 불편해하시는 작은 신호 하나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고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해주시죠. 정말이지 전문가 못지않은 경지에 오르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엄마의 상태를 살피는 것이에요. 밤새 안녕히 주무셨는지, 혹시 불편한 곳은 없는지 세심하게 확인하시죠. 그리고 엄마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고 약을 챙겨드립니다. 신부전증 환자분들은 식단 관리가 매우 중요해요. 염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고 특정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하죠. 아빠는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해서 엄마만을 위한 특별한 식단을 준비하세요. 엄마가 드시고 싶어하는 음식이 있으면 아무리 구하기 어렵고 손이 많이 가는 재료라도 마다하지 않고 구해다가 직접 요리해 주세요.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드리려고 매번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하시는 모습도 종종 보입니다. 엄마가 드시는 양이 워낙 적으니까 한 숟가락이라도 더 드시게 하려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고 옆에서 재롱까지 부리면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다 짠해집니다. 신부전증 환자분들은 숨이 차서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가 많아요. 저희 엄마도 그렇습니다. 기력 저하와 호흡곤란 때문에 혼자서는 거동하기가 매우 힘드시죠. 그래서 아빠는 엄마의 손과 발이 되어주세요. 엄마가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가시는 것부터 목욕을 하시고 옷을 갈아입는 것까지 모든 일상생활을 옆에서 세심하게 도와주십니다. 혹시라도 엄마가 불편해하시거나 통증을 느끼실까봐 늘 조심스럽게 그리고 다정하게 대해주시죠. 엄마가 원하시는 곳이 있다면 휠체어에 태워 함께 산책을 나가기도 하세요. 맑은 공기를 마시며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엄마에게는 큰 위로가 되니까요. 어떤 날은 밤새도록 엄마가 숨가빠 하셔서 아빠가 잠 못 이루고 옆에서 지켜보시는 날도 많아요. 밤중에 기침이 심해지거나 호흡이 가빠져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날이 많거든요. 아빠는 그런 날이면 밤새도록 엄마의 등도 쓸어주시고 따뜻한 물도 가져다 주시면서 엄마 옆을 묵묵히 지키십니다. 새벽에 갑자기 엄마의 상태가 안 좋아지기라도 하면 아빠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응급 상황에 대처하세요. 미리 준비해 두셨던 병원 가방을 챙기고 응급실로 달려가시죠. 응급 상황에서 아빠의 침착함과 빠른 판단은 여러 번 엄마의 생명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 아빠는 이제 웬만한 간호사 선생님들보다도 엄마의 상태 변화를 더 잘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엄마의 얼굴색이나 호흡 소리만 들어도 엄마의 컨디션을 정확히 알아차리시는 경지에 이르셨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빠는 늘 밖에서 일하시는 분이셨어요. 회사 일에 전념하시느라 집안일에는 거의 신경을 안 쓰시던 분이셨는데 엄마가 아프시고 나서는 집안의 모든 살림을 도맡아 하고 계세요. 청소, 빨래, 설거지는 물론이고 엄마의 옷까지 하나하나도 깨끗하게 정리해 두시는 섬세함까지 보여주신답니다. 엄마가 입으실 옷을 미리 골라두시거나 엄마의 방을 늘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 환기도 자주 시키시죠. 저는 엄마가 아프시기 전에는 아빠에게서 이런 섬세하고 다정한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매번 감탄하곤 합니다. 아빠의 사랑이 엄마를 변화시킨 것처럼 엄마의 병도 아빠를 이렇게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 같아요. 신부전증 환자분들은 질병 때문에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많이 느끼세요. 만성적인 질병의 고통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죠. 저희 엄마도 가끔씩 내가 왜 이렇게 아픈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시면서 속상해 하실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아빠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옆에서 위로해 주세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당신은 그저 내 옆에 있어 주기만 하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엄마를 안심시켜 주시죠.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면서 엄마의 말벗이 되어드리고 엄마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함께 보시거나 옛 추억을 이야기하시면서 엄마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려고 노력하세요. 엄마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늘 격려해 주시는 아빠의 모습은 정말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아빠의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미소 하나가 엄마에게는 어떤 약보다도 더 큰 힘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저는 가끔 아빠가 괜찮으신지 걱정될 때가 있어요. 아빠도 이제 연세가 있으신데 엄마를 간병하시느라 본인의 건강은 제대로 챙기시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아빠는 매일 밤 엄마 옆에서 잠을 설치시고 낮에는 엄마의 병간호에 온 힘을 쏟으세요. 그러다 보니 육체적인 피로가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분들과 등산도 다니시고 취미 활동도 활발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엄마 곁을 잠시라도 비우는 것을 힘들어하세요. 혹시라도 그 사이에 엄마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늘 불안해하시죠. 이런 아빠의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아빠도 자신의 삶이 있고 아빠도 행복해야 하는데 말이죠. 아빠는 스스로는 괜찮다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보기엔 아빠도 극심한 스트레스와 외로움 속에서 힘들어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간병이라는 것이 정말이지 신체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담까지 엄청나다는 것을 아빠를 통해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시니 사회적인 고립감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친구분들과의 약속도 대부분 취소하시고 외출도 거의 안 하세요. 저희 남매들이 아무리 괜찮다고 말씀드려도 아빠는 엄마 옆에 있는 게 마음이 편하다고 하시면서 고집을 부리십니다. 간병을 하다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병원비, 약가, 간병용품 비용 등 생각보다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거든요. 신부전증 환자분들은 특수한 보조기기나 영양제 등 일반적인 환자분들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기도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다행히 저희 남매들이 조금이나마 보탤 수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간병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가정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간병으로 인해 가장의 수입이 끊기거나 줄어들고 동시에 막대한 간병 비용이 지출되면서 가정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르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아빠 혼자서 묵묵히 견뎌내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아빠는 늘 괜찮다, 내가 다 알아서 할게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속에는 얼마나 많은 책임감과 고통이 담겨 있을까 싶어요. 저희 아빠는 처음에는 의학 지식이 거의 없으셨어요. 저나 동생들에게 심장이 안 좋다는 게 정확히 어떤 거냐? 고 물으시곤 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신부전증에 대한 책도 찾아 읽으시고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검색하시면서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심장의 구조와 기능, 신부전증의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 그리고 응급상황 대처법까지 아빠는 이제 웬만한 의료 종사자 못지않은 지식을 갖게 되셨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께 궁금한 점을 조목조목 질문하시고 엄마의 증상 변화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말씀드리죠. 의료진과 소통하면서 엄마에게 가장 적절한 치료와 간호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시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단순히 수동적으로 지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엄마의 치료 과정에 참여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런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빠는 말없이 엄마의 곁을 지키면서 우리 가족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고 계세요. 희생과 헌신 그리고 무한한 인내심으로 엄마를 돌보는 아빠의 모습은 우리 가족에게 큰 귀감이 됩니다. 힘든 순간도 많겠지만 아빠는 엄마의 웃음 한 번에 모든 피로를 잊으시는 것 같아요. 엄마가 조금이라도 기운을 차리시는 모습을 보면 아빠의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번지죠. 그 미소 속에는 고통을 함께 나누는 부부의 깊은 유대감과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위로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없이 손을 잡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두 분의 모습은 제가 꿈꾸는 진정한 부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는 아빠의 이런 희생과 헌신이 너무나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빠도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영위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간병은 결코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저희 남매들은 아빠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주말마다 부모님 댁에 찾아가서 아빠가 잠시라도 쉴 수 있도록 엄마를 돌봐드리고 아빠가 좋아하는 반찬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아빠에게 혼자가 아니다.
우리가 옆에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빠가 잠시라도 외출해서 친구분들과 만나거나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만들어 드리는 것도 저희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병은 장기적인 마라톤과 같기 때문에 간병인 역시 적절한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정부나 사회 차원에서도 간병인들을 위한 지원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간병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 상담이나 간병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경제적인 지원까지 간병인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신부전증 환자 간병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나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신부전증 환자 식단 관리법, 응급상황, 대처법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필요한 경우 단기 요양 서비스를 지원하여 간병인에게 숨통을 틔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또한 의료 시스템 내에서 간병인의 역할과 어려움을 더 잘 이해하고 의료진과 간병인 간의 소통을 강화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아빠처럼 묵묵히 헌신하는 분들이 지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 곁을 지킬 수 있을 테니까요. 저희 아빠의 이야기가 비단 저희 가족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수많은 아빠와 엄마들이 사랑하는 가족의 병간호를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계실 거예요. 그분들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와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분들의 땀과 눈물 속에는 진정한 가족애와 인류애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빠와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미래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어떤 모습으로 곁을 지킬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저희 아빠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잔잔한 울림으로 다가갔기를 바랍니다. 힘들지만 아름다운 저희 아빠와 엄마의 사랑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이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의 모든 간병인 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사랑이 있기에 우리의 사회가 더욱 따뜻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영웅입니다. 감사합니다.